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은담,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할 말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이 어두우면 대낮에도 악귀가 생겨난다. 마음에 본체가 없으면 어두운 방 안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을 것이요. 머릿속이 어두우면 대낮에도 악귀가 생겨난다. 같은 그림을 보아도 현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려도 그리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처럼 나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으로나마 어렴풋이 내 마음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진을 보았을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핏 보았을 때 구불구불해 보이는데 실제 자로 재보면 직선인 경우도 있으며 분명 내리막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르막길인 제주도의 명소인 도깨비 도로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적인 작용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머릿속 생각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밝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한 줄기 빛으로도 큰 원동력이 됩니다. 반면 좋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방탕한 몸가짐과 나태한 자세를 가지면 잠시의 유혹에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올바른 생각이 우리의 눈을 조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악행 가운데에서도 아직 선을 향한 길은 있다. 나쁜 일을 하고 나서 남이 알까 두려운 것은 악행 가운데에서도 아직 선을 향한 길이 있는 것이요.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남이 알아주는데 급급한 것은 선한 곳에 악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이다. 잘못은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하며 드러났을 때에는 변명하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드러난 후에도 이를 고쳤다는 얘기를 듣기 힘듭니다. 누군가 개과천선했다는 일화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고사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선행 또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그마한 선행도 말하지 못해서 입이 간지럽고 어쩌다 우연히 남이 알게 되어 많이 소문내주길 내심 바라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한 후 여기저기 떠벌리는 사람은 그 행동의 순수성은 좋게 보아야 하지만 악의 씨앗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니 여전히 수양해야 합니다.
논어에는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을 경계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잘못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줄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알지 못할까 근심하라. 복과 재앙은 억지로 구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은 억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기쁜 마음을 길러 복을 부르는 근본으로 삼을 뿐이다. 재앙은 억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을 뿐이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경기 침체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의 줄임말인데요. 작지만 확실히 나를 만족시켜주는 아이템을 가리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소비는 확실한 행복의 의미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환경을 억지로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쁜 일을 찾아 일상의 활력소로 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불행한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된 처세나 행동 양식이 쌓여 그것의 결과로 온 것도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처럼 예견하지 못한 채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행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그것을 고치고 헤쳐나가려고 노력해야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맞이한 불행이라면 억지로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논어에서도 말했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행복도 어쩌다가 찾아온 시련도 모두 억지로 구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행복을 구하고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안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욕은 비우되 진심은 채운다. 사욕은 비우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이러한 마음을 비워야 의리가 들어와 살게 된다. 진심은 채우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이러한 마음을 채워야 무력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모든 것에는 한정된 양이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이 가득 차면 어떤 한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가령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국어에 관심이 생겨 영어 공부는 하지 않고 중국어 공부에만 매진한다면 중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만큼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를 비워놓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몸 상태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단식이나 디톡스 등의 방법은 몸속에 가득 차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몸 안을 깨끗하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몸 안의 독소들을 비워 몸이 깨끗해지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의로운 마음이 들어설 수 있으며 참다운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무력이 침입할 틈이 없게 됩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채워지면 또 비우게 되는 이치, 채우면 또 비우게 되는 이치. 삶의 모든 방면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이 구절에서는 마음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